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 거 스카이조 수학 이정환입니다. 자, 7월 교육청 시험 보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이제 객관식 주요 문항부터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해설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읽는 것, 즉 발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사고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선생님도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맞은 문제 또는 틀린 문제를 골라 들으실 때 또는 다 들으실 때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수능과 또 앞당겨 있는 9월 평가원, 그렇죠? 그 두 개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면, 그렇지? 공부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부터 가볼 건데, 이 14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점은 일단 봅시다. 공부하고. 자, 마3부터 3까지의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는 다항함수라고 줬어요. 그러면 일단 조건을 더 봐야겠지만 사실 이 조건에서 fx라는 함수를 직접 구해서 정적분 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적분 구간에서 이랬어요. 마 3부터 3까지 fx dx다. 그러면은 fx를 구해야 하나? 물론 fx의 식을 구해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문제에서 세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일단 먼저 우리가 적분 구간 자체가 지금처럼 0이 아닌 숫자에 대해서 마 a부터 a까지 라고 이렇게 등장하면 결국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의 특징을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관찰하냐면은 이 함수가 우함수야 기함수야 이걸 특징을 관찰해요. 왜요? 적분 구간 자체가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x의 0대칭인 거는 선대칭도 있고 0,0대칭인 점대칭, 다시 말하면 기함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관찰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할 때 편리하다. 요 정도를 이제 인식하면서 문제를 읽기 시작했을 거야. 자, 그러면서 나름 이제 fx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내가 구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가조건에서 일단 극한식을 줬고 수렴하는 극한값, 나조건에서는 별 이야기는 안 줬어. 그냥 f0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얘는 그냥 내가 대입하는 것 같고, 이제 가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가 첫 번째 공부인데, 자,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이 값이 3으로 수렴해. 어쨌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분모에 x 제곱항이 있고, 자, 이 위에 있는 함수 좀 잘 보자. 이 위에 있는 함수 자체가 fx 더하기 f의 마x라는 이 함수가 나와 있어. 여기서 최악은 f의 x를 뜯어보고 얘를 뜯어보는 거야. 어차피 극한값,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어야 3으로 수렴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얘를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인식했을 때 이 식을 작성할 수 있지. 최고차항이랑 최고차수까지 개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분자인 함수를 각각의 함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한 함수끼리 더한 거, 뺀 거, 곱한 것까지를 수학2에서 메인으로 다루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까지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각각의 함수로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각각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더해진 이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뭐해라? 인식해라. 얘를 하나의 함수로 인식해라. 그러면 뭐가 편리한데요, 선생님? 첫 번째, 얘는 x제곱분의 이건데 3으로 수렴해. 0이 아닌 값이야. 얘도 몇 차여야 돼? 2차. 최고차항 얼마? 3. 따라서 fx는 2차 함수야. 아니고 fx가 2차 함수가 아니라 fx 더하기 f의 마x란 이 하나의 함수를 인식한 이 함수가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0분의 0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썼어. 자, 그러고 나면은 이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나 조건까지를 갖다 쓰게 되면은 0 대입한 마일이야? 마일이지. 0, 0 대입하니까 b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여기까지 만들어져.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걸 하나의 함수로 인식했어. fx 더하기 f의 마x를 gx라는 함수로 그냥 치환해보자. 왜요? 잘 봐. 그냥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함수는 이미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함수야. 자, 이 함수는 무슨 함수지? 이걸 하나로 인식했을 때 이 함수, 다시 말하면 g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지? 라고 했을 때 멍 때리면 안 되고 바로 나와야죠. 무슨 함수야? 우함수. 왜요? 마x를 딱 찌르면 마x x 되면서 gx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이거야. 따라서 이 gx는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라는 특징을 알아내면서 그 위에 있는 식에서 1차 항인 너의 개수가 얼마여야 한다? 빵이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의 함수로 인식했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fx 더하기 f의 마x가 자 3x제곱 마이너스 2다 까지 구했는데 여기까지 와놓고 만약에 또 fx를 구하려 했다면 못 구해요. 결정이 안 되죠. 아니 선생님 2차잖아요. 이거 2차 되는 거 아니에요. 마x를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fx의 최고 차수가 홀수 차수였다면은 홀수 차수는 더해지면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어. 왜? 마x니까. 그러니까 얘가 2019차일 수도 있고 2021차일 수도 있고 막말로 그냥 8차 함수일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fx는. 그래서 fx의 식을 구하려 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fx의 식은 절대로 결정되지 않는다야. 구하려 했으면 안 되고.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선생님 근데 구하는 게 이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 갖다가 저걸 해결하라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이것은 같은 식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은 수치 대입도 가능하고 왜? 똑같은 함수인 거잖아. 이 함수가 이거니까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양변, 미분을 많이 해봤을 거야. 근데 뭐 할 수도 있을까? 양변, 적분할 수도 있지. 똑같은 함수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마3부터 3까지니까 마3부터 3까지 그냥 이 식을 양변 정적분하자. 그럼 fx 더하기 f의 마x dx 인테그랄 마3부터 3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르면 인테그랄 마3부터 3까지 fx dx 이게 내가 구하는 뭐야? 답이야. 자, 그래 놓고 더하기 인테그랄 마3부터 3까지 f의 마x dx가 될 것이고 자, 이것은 우리가 마3부터 3까지 라는 걸 봤을 때 이거 우함수고 우함수니까 얘 우함수야. 자, 그러면 결국 얘는 2배에 0부터 3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의 dx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자, 함수식을 결정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걸 더한 함수를 하나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구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들의 두 함수를 더한 이 함수가 전혀 관계없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 뭐 fx, hx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함수에 x 자리에 마x를 대입했어. 그 관계를 리딩하게 되면 결국 뭐다? y축 대칭시킨 거다. 이 함수를 y축 대칭시키면 너를 y축 대칭시키면 너. 근데 적분 구간도 마3부터 3까지야. 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 함수를 y축에 대칭시킨 함수가 있어. 구간이 여기에서 딱 대칭인 구간이야. 그러면 마3부터 3까지 이거를 적분하나
y축에 대칭시킨 너를 적분 하나, 넓이는 어떻다? 같다. 결국 이 값은 얘랑 똑같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2답이 되는 거지. 2답. 2 곱하기 답이야. 따라서 이 지우면 답은 얘입니다. 그래서 얘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x 세제곱에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2x에 0부터 3까지 따라서 27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6 정답은 21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5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공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주어진 다항 함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차수를 각각으로 보면은 못 구하지만 하나의 함수를 인식했을 때 구할 수 있다. 즉 더한 함수를 내가 하나의 함수로 인식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이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주어졌다. y축 대칭시킨 함수, y축 대칭시킨 함수. 그랬을 때 그거 두 개를 더한 결과 우함수였다. 즉 어떤 낯선 함수가 나왔다. 사실 낯설진 않아. 왜? 기출에 나왔으니까. 근데 낯선 함수가 나왔다? 그 함수의 특징 파악하자. 근데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추상적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적어도 어떤 너네한테 막 그 복잡한 함수가 주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고작해봐야 더한 거, 곱한 거, 뺀 거 이 정도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 갖다가 할 때는 그냥 마엑스를 넣어본다야. 왜? 우함수, 기함수 정도는 우리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잖아.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6번 완성형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역시 잘 배울 것들이 있어서 써놓은 건데, 써놓은 게 아니라 강의하는 건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 했어요. 그럼 A도 B도 C도 변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항상 문제에서 확률 변수를 잡으면 그게 이산 확률 변수라면 나한테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뭐 그래야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편차도 구하겠죠. 자, 그런데 다 써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라 했는데 너가 구할 필요 없어. 근데 분명히 문제 이 출제자가 풀어줄 때 그 푸는 아이디어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을 건데, 그치?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보시면 이렇잖아.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숫자야. 그러면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니까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실수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소값 1, 1, 1일 때 3, 최대값 6, 6, 6일 때에서 18.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실수값들은 3부터 시작해서 18까지가 된다 이거잖아. 그리고 그것을 확률 분포표로 쫙 작성했을 때 그들의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야? 1이다.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 통계를 할 때. 이상을 변수에서.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 A, B, C가 각각 6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뭐 당연한 거고 갑자기 7마 A라는 게 등장해. 이거는 왜 등장해요? 선생님도 몰라. 그냥 이 풀이를 써준 어떤 사람이 이 평균을 다이렉트로 구하기 싫은 거야. 다 이거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구하기 싫으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건데 그 아이디어를 네가 이해해가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납득을 어느 정도 하면서 들어가야 돼. 7마 A, 7마 B, 7마 C는 각각 6 이하의 자연수야. 똑같은 범위잖아. 이걸 하나의 변수, 하나의 변수, 하나의 변수. 아까 하나의 함수로 봤듯 하나로 보면 하나로 보면 똑같이 6 이하의 자연수래. 이런 세팅을 한 거야. 그랬더니 3부터 18인 그런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이 K는 뭐였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3, 최대값이 18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변하니까 이 값이 3부터 18까지 변하니까 그걸 변수 K라고 놓은 것이고 그랬을 때 그 확률, 다시 말하면 이 값이 즉 이 확률 변수가 3을 가질 때, 4를 가질 때, 땡땡땡땡땡땡 18을 가질 때까지의 확률을
다 구하기 싫은 거야, 한 번에.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려는 하나 보지.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 이러한 확률과 7마 A, 7마 B, 7마 C는 K일 확률이 서로 같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건 가라는 이 숫자가 뭐가 들어가지도 찾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가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문장이죠. 여기 보세요. 이게 확률, 이거일 확률과 그 다음에 이거일 확률은 서로 뭐하다? 같다. 서로 뭐하다? 같다. 라는 이게 이 위에서 하고 싶은 말이었고 그래서 평균을 구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구해봐야겠지? 그럼 P X equal K 이 K는 3부터 18까지 변하는 걸 알아. 이거 하고 이거일 확률인데 얘를 써보니까 7이 3개 있으니까 21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 이게 K거든? 이거일 확률이래. 그러면 여기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가질 수 있는 게 확률 변수 X였잖아. 그치? 그러면 21 마이너스 X가 뭐란 얘기야? K란 얘기지. 따라서 X라는 것은 뭐가 된다? 21 마이너스 K1 이 확률과 같다란 얘기고 야, 너 곱하기 할 줄 알아? 7이야. 이렇게 가란 얘기야 그냥. 그럼 결국 여기에서는 이거일 확률과 이거일 확률이 뭐하다? 같다란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배우자. P X equal K가 이 확률과 P X equal 21-K일 확률이 어떻다? 같다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K는 뭐야? 변수야. 이 K는 변해가 3, 4, 5, 땡땡땡에서 18까지 변해가기 때문에 변하는 걸 관찰하면 안 돼. 변하는 걸 관찰하면 안 돼. 그럼 머리가 터져. 변하지 않는 불변량을 관찰하는 거야. 이번에 주관식 30번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갑자기 주관식 30번을 왜 얘기하세요? 그 구간이 K-부터 뭐 K까지라면 그걸 K를 집중하시면 안 돼. 변하잖아. 변하지 않는 걸 관찰해야 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들의 관계가 뭘까라고 한다면 아까 너네들이 14번 풀었을 때 fx는 f의 마x 이렇게 돼 있으면 fx는 f의 마x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갖다가 우함수 x 이퀄 0대칭이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거니까 니도 변수잖아. 그럼 변하는 걸 관찰하면 안 돼. 그럼 얘네 둘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 그럼 두 개 뭐 하면 될까? 더하면 돼. 그럼 더했더니 얼마야? 0이야. 수학에서의 합을 봤을 때 그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려면 평균을 보면 돼. 왜? 그럼 중점이란 말을 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결국 얘네는 아무리 변해도 그들의 중점은 누구다? 0이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양옆에 떨어진 그때 함수값이 같으니까 바로 x 이퀄 0대칭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더불어서 f의 e-x는 f의 x다. 이게 모든 실수에 성립해요 라고 돼 있으면 결국 얘랑 얘의 관계를 봐야 되겠지. x를 보면 안 돼. 얘는 변하니까. 모든 실수로 다 변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뭐해? 합해. 그러면 변하는 게 사라져. 이지. 관계를 읽고 싶어? 합은 평균 보는 거야. 1이지. 아, 그러면 얘가 아무리 변해도 이 두 정의 역에 있는 중점은 항상 얼마다? 1이다. 따라서 1일 때 그 두 개를 넣으면 함수식 같다. 다시 말하면 x 이퀄 1대칭이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똑같이 사고하면 되지 않을까? 얘도 변해? 변해.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뭔데? 라고 봤더니 K를 관찰하면 안 돼. K를 없애자. 두 개의 뭘 봐? 합. 합이 얼마다? 21이다. 또는 자 이거의 중점. 평균이 얼마다? 2분의 21이다. 근데 평균을 보는 것보다 얘는 합을 보는 게 좀 더 편하겠지.
2분의 21이라는 분수가 싫으니까. 자, 그랬을 때 다시 말하면 얘하고 두 개의 합이 21이 되는 그 순간에 두 개를 잘 적절히 조합하면 이거 두 개의 확률은 뭐하다? 같다. 이걸 주고 싶었던 거야. 야,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그 다음에 풀어봐봐. 그러므로 확률 변수, 너네도 얘기한 거 아니고.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 expectation x는 평균은 어떻게 구해? 이 모든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 곱하기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로서 구하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쓰면은 곱하고 쫙 더하잖아. 그걸 쓴 거야. 수식으로. 그래서 그걸 친절하게 또 뭐 해줬어? 써줬어. 다 나열해준 거야.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5 대입한 거, 17 대입한 거, 마지막 18 대입한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가 이제 정리해줘. 그러면 당연히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아야 되니까 항상 변한 걸 관찰해봐야 되는데 3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지만 18이야? 10이야? 줄었지? 확률이 같다 그랬지? 선대칭이지? 대칭성을 뭔가 썼다라는 느낌 들어? 자, 그러면 그대로 이 사고를 끌고 가자. 결국 시그마로 표현돼 있었던 이걸 줄여버리는 거야. 너무 많았던 거야, 확률 변수가. 그래서 확 줄여서 몇 개로 줄였습니까? 라고 봤을 때는 3부터 18까지면 16개 있거든? 근데 몇 개의 합으로 바꾼 거야? 10 빼기 3 플러스 1, 8개로 바꾼 거야. 딱 절반 됐어요. 그러니까 왜 절반 됐습니까? 대칭성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14번도 그렇고 16번도 그렇고 다 대칭성이네. 자, 봅시다. 3, P, X는 3이야. 이제 관찰했잖아? 3이랑 얼마랑 더해야 합이 21 되니? 18. 그러면 얘는 3은 그대로 쓰고 여기 18에 P, X 이퀄 18이 있지. 맨 마지막에. 그러면 얘는 3이고 얘 18이지. 두 개의 합이 얼마야? 21이지. 이 관계랑 똑같아. 따라서 이거 두 개 어떻다? 같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야, 이거랑 같아. 그러면 얘를 P, X 이퀄 18로 고쳐도 되고 얘를 P, X 이퀄 3으로 고쳐도 되겠지. 근데 문제 출제자는 3으로 고쳐. 이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3, P, X 이퀄 3 얘는 18, P, X 이퀄 3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아, 그래서 이거 미안해. 이게 아니라 3은 지워야 돼. 확률이 같은 거니까 요게 같은 게 아니라 요게 같은 거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8은 결국 뭐로 고칠 수 있다? 얘로 고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됐죠? 확률이 같은 거야. 아까 3 쓰면 안 돼. 자, 그럼 이런 얘기지. P, X 이퀄 4는 뭐랑 같아? P, X 이퀄 17과 같더라. 그러니까 총 16개니까 3은 18과 4는 17과 5는 16과 그러면 이게 총 몇 쌍 생기겠어? 8쌍. 그래서 8개로 확 줄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 봐 이 얘기죠.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P, X 이퀄 3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합치면 21 P, X 이퀄 3. 그 다음에 P, X 이퀄 4. 이거 P, X 이퀄 4로 고칠 수 있지. 그럼 두 개 더하면 21에 P, X 이퀄 4. 이런 식으로 줄이면 마지막에 결국은 뭐가 나올 거야? 10 대입한 거. 그럼 10 대입하면 11이랑 같다고 오겠지? 21 P, X 이퀄 10이야. 이걸 시그마로 표시해봐. 아까는 여기가 변해서 3, 4, 5, 17, 18 변해서 여기를 확률 변수 K, 시그마의 변수랑 똑같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21로 똑같아. 그래서 21은 앞으로 빼도 좋아. 이 얘기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3부터 10까지를 시그마로 표시한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때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뭐야? 이게 확률적 함수 성질이 총합이 1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확률 변수는 3부터 18까지였잖아. 3부터 18까지 총 P X equal 18까지 해가지고 총 다 해서 몇 개였어? 왜 또 쓰냐? 18개였지? 그 18개를 다 더한 게 얼마야? 1이야. 그러면은 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1이므로 3부터 10까지는 다 절반이죠. 절반.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것도 대칭성이지.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답을 내주시면은 7 더하기 21이니까 28 나누기 2분의 1 해서 정답은 56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결국 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할 때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게 서로 같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빨리 캐치했느냐. 자꾸 여기서만 맴돌고 있었다면은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핵심인지 그걸 잘 찝어낼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거에 맞춰서 푸시면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봅시다. 17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기준항과 공차를 알면 저 수열은 다 아는 건데, 자, 일단 문제를 다 읽어봤을 때 공차나 어떤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 S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K는 1부터 N까지 AK다. 다시 말하면 이 등차수열에 뭘 준 겁니까? 합을 줬어요. 그래 놓고 T에는 그 모든 등차 수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라 할 때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데 A7이랑 A6 더하기 A8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A6 더하기 A8이고 이게 A7이면 얘들아 봐봐. 6과 8이잖아. 등차 수열에서 몇 개의 합이 등장하는 순간 뭘 관찰하라고 그랬지? 등차 중항을 관찰하라고 했잖아. 등차 중항을 관찰하는 거잖아. 그때 얘는 A7의 몇 배야? 2배가 되지. 근데 이게 A7이야. 그러면 A7이 그냥 얼마인 거야? 빵인 거야. A7이 그냥 얼마야? 빵인 거야. 그럼 잘 들어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17번이지.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딱 읽자마자 선생님이 문제풀이 시에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이 등차 수열한다면은 인식 자체가 공차랑, 그치? 자, 그 다음에 기준하고 첫 단계 아니어도 돼. 이것만 알면 사실 끝나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S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수열들을 전부 다 더한 거고, T에는 M개의 항이 나열되어 있으면 거기다 전부 다 그 수열에다 뭐 붙여서 절대값을 붙여서 전부 다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그냥 계속 추상적이야. 이 수열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일단 가조건을 읽어보니까 몇 개의 등차수열의 합이 등장했지? 자, 몇 개의 등차수열의 합이 등장했다. 몇 개의 등차 합이 등장하면 등차수열의 차가 나온다면은 차이, 공차를 보는 것이고, 합이 나오면 뭘 봐라? 중간항. 등차 중앙에 포인트 맞춰라. 그래서 항을 줄여라. 그럼 그거의 사고방식 그대로 들어갔을 때는 A7이 A6 더하기 A8이다라고 등장한 거지. 그랬을 때 얘는 이거의 중간항 6과 8의 중점 7이잖아. 그럼 얘는 이 A7이지. 등차 중앙에 의해서.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와? A7이 빵이야. 그럼 이게 기준항이야. 기준항은 나왔다 이거지. 공차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조건을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 유기상인 자연수 L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다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 성립하는데 Sn 더하기 Tn 값이 얼마다? 84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n이 6 이상일 때 이 값을 줬다는 얘기고 저거 자연수잖아? 대입해봐야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등차수열의 합이고 절대값 붙여서 다시 더한 건데 6을 대입해보니까 S6 더하기 T6 이 값이 84래. 어라? n이 7일 때에도 S7 더하기 T7도 얼마다? 84야. 그러면 계속 84란 얘기잖아? 그럼 이게 특이한 거네. 이게 일정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시험장에서 어떻게 내가 읽어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아직도 추상적인 건 이런 거야. 이 등차 수열에 공차가 결정이 된다면 이제 끝난 거거든 사실. 공차 결정이 안 됐잖아. 그러면 분명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등차 수열은 어차피 n에 관한 1차 이하식이야. 왜? 공차가 0이면 계속 공차가 0이면 어떻게 돼? 상수니까. 근데 공차가 0이 아닌 순간 무조건 1차식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야, 등차 수열에 대해서 뭔가 공차가 안 나오면 그 경향을 너네들이 그림으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니? 이랬었어. 그럼 나 같으면 이제 그림으로 판단해 볼 것 같아. 잘 봐. A7이 빵이야. 근데 만약 공차가 0이야. 공차가 0이면 계속 빵빵빵빵빵빵빵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더해봤자 84 될 수 없으니까 일단 공차는 0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공차가 0이 아니니까 뭐 공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게 빠르게 판단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어차피 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공차가 언급 안 됐으니까 분명히 그거에 포인트 맞춰서 이 일정하다는 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걸 해석해야 되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봐. n축이야. 어차피 등차수 n보다 1차식이고 그랬을 때 7번째를 집어넣었을 때 A7번째에 찍히는 값이 얼마라고? 0이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내가 공차가 양수라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지? 그러면 6번째 항, 5번째 항 해서 땡땡땡 해서 첫 번째 항까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음수가 되는 건데 8번째 항, 9번째 항 했을 땐 계속 뭐가 되는 거야? 값이 양수가 되는 거야. 이게 A8 값이고 이게 A9 값이 되는 거고 이게 A7 값인 거니까 이게 A6 값이고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잘 봐. S6은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이 값은 음수지. 그치? 자, 그러면 T6은 여기다 절대값 붙인 거지. 절대값 붙인 거지. 그럼 그들을 절대값 붙였으면 전부 다 음수에 절대값 붙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값이라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마6 그럼 마4 마2 이렇게 치자. 그럼 그들 절대값 붙이면 4 2 6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더하면 어떻게 돼? 빵 돼. 84라는 게 모순이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7번째일 때 어차피 이 값은 얼마라고 했고 0이라고 했고 그럼 공차가 양수는 아니니까 자, 공차가 뭐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해서 수열이 왔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A1 2 집어넣으면 이 값이 A2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A7이 얼마니까? 7이니까 6일 때 이 값이 얼마고? A6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이 A6이고 이 값이 A7이지. 다 등간격일 거야 여기는. 그치? 자, 그러면 8부터는 당연히 음수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 A8, 9 집어넣으면 A9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나요? 라고 하면은 봐봐. S6 더하기 T6이야. 근데 S6은 이걸 다 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전부 다 양수잖아. 그러면 T6은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봐야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S6 더하기 T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84라는 이야기는 성립할 수 있겠네. 왜? 이때는 값이 얼마였어? 빵이었어. S6 더하기 T6이 빵이 돼버리니까 이때 모순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는 뭔진 모르겠는데 두 양수값을 똑같이 더한 거잖아. 그럼 한마디로 S6과 그냥 T6이 같은 지점인 거고, 이랬을 때는 모순이 발생 안 해. 얼마로 일정해? 42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S6, 42란 얘기야. 선생님,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84라는데요? 계속 더해져 나가는데? 그럼 잘 봐봐. 여기까지 S6 더하기 T6이 빵이란 얘기, 84란 얘기지. 근데 S7 더하기 T7이 84라는 이야기는 여기에다가 A6을 추가하고 A7을 추가하고 A7에 절대값을 추가해서 더한 거 자체가 결국 빵이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도 S8 더하기 T8도 84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의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84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A8 더하기 추가되는 거 절대값 A8도 빵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봐. 얘네 음수야. 근데 그것들을 얘네들은 T들은 다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절대값 씌우는 거야. 그럼 이 일반항을 절대값 씌우게 되면은 얘를 뭐 하는 거야? 대칭시키는 거잖아. 절대값 씌우는 것. 같은 거리에 있는 것만큼 이렇게 움직이란 얘기니까. 그리고 어차피 1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랑 딱 대칭이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A8.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절대값 A9. 그러면서 이거 더하기 이건 얼마야? 빵. 이거 더하기 이것도 얼마야? 빵. 이게 7이야. 미안해. 7이고 8. 왜 8? 9. 쏘리. 헷갈렸어. 7은 당연히 빵이고 이미 빵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빵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도 빵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계속 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결국 그림으로 관찰하면은 그 막막했던 것들이 조금 더 뻥 뚫리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한마디로 절대값 함수를 준 거야. 1차 함수다 절대값 씌운 거. 그리고 그 수열의 경향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절대값 씌웠으니까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경향이 들어간다. 이걸 준 거지. 그때 네가 마지막 구하라는 거, 결국 뭘 구하랬어? T15를 구하랬죠. 그럼 다 나왔잖아. T15는 내가 어차피 지금 뭘 알고 있냐면 T 얼마 알고 있어? 6 알고 있죠. 그럼 T6까지가 요만큼이잖아. 이 값이 얼마라고? 42. 그럼 어차피 대칭이니까 6에 대응하는 건 8. 그 다음에 2에 대응하는 거는 얼마야? 라고 하면은 자, 두 개 더해서 6과 8이 14지. 그러면 14여야 되니까 여긴 A의 얼마다? 13이다. 12다. 1에 대응하는 이 값도 얼마야? A의 13이지. 이거의 절대값들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T13까지는 이미 합을 알고 있는 거야. 왜? 이만큼의 값들을 다 더했을 때가 얼마라고? 42야. 그러면 대칭이니까 이만큼 더해도 얼마야? 42야. 대칭성 활용해서 이만큼은 42야. 그럼 뭐만 더해주면 돼? A의 14의 절대값 더하기 A의 15의 절대값만 더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기준항은 나와 있고 내가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뭘 알고 있어? S6이 얼마다? 42다. 그러면 S6이라는 것은 결국 A1 더하기 A6 여기까지가 합이죠. 그걸 몇 개로? 6개. 이게 얼마다? 42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A1 더하기 A6 값이 얼마다? 3일은 3, 3, 4, 12, 14다. 그러면 A7이 빵이니까 A6은 마디가 되겠지? 공차를 D라고 놓으면 얘는 얘로부터 어디로 갔어? 6칸 갔죠. 마이너스 6D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D가 14니까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D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러면 A의 14라는 이 값은 A7로부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몇 개 차이? 7개 차이. 그럼 마 14가 되겠지. 절대값이니까 14. 여기는 몇 개 차이? 8개 차이. 그러니까 8이니까 16. 마 16의 절대값이니까 16이 되겠지. 따라서 T13까지의 값은 42가 아니라 42, 40이니까 84고 거기다 84에다가 30만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가? 114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차를 주지 않은 상황이야. 공차를 주지 않았지만은 기준항은 줬어. 그래 놓고서 공차를 모르니까 그 수열의 경향이 어차피 직선을 타면서 움직일 거라고. 왜? 1차식이니까. 그런데 공차가 양수니까 모순이야. 이 조건이. 모든 유기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는 되는데 모순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답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인 거지. 그럼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수열에 대해서 특히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차를 기준항을 알면 편한데 뭔가 안 나왔어. 특히 공차가 안 나왔어. 그럼 그것을 막 수식으로 막 풀려고 하기보다는 뭘 그려보면 상황을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림을 그려보면 상황이 편하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지? 정답은 114고 이 문제는요 7월 교육청의 가형 문제도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답은 구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해놨거든? 조금 더 그걸 풀어봐봐. 푸는 방향은 똑같은데 좀 더 조건을 감춰놨어. 이 가라는 조건을 조금 더 감춰놨거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복습을 해봐봐. 가형심도 다운받아가지고. 부탁 꼭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18번 문제예요. 자, 18번 문제는 정규분포 나왔죠. 선생님이 정규분포가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서 확률 구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너네 넓이 구하는 건 결국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칭성. 대칭성. 그리고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다고 변형한 겁니다. 보세요. 확률 변수 x랑 확률 변수 y가 등장했어요. 두 확률 변수가 등장했어. 그런데 두 개 모두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발문이랑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때 확률 변수 xy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뭘 구하시는 겁니까? 확률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x,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따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균과 이 표준 편차를 구해야만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표준 편차가 같고 F24랑 F28랑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정규분포잖아. 자, 정규분포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야, 확률 구하는 거는 이건 공부한 학생이면은 그냥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표 나와 있으니까. 그치? 이거에 포인트 맞추기보다는 결국 여러분들은 상황을 해석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게 될 거야. 그때 정규분포는 무조건 선대칭성, 평균의 대칭이니까 그 대칭성을 활용해. 자, 이번 7월 교육청 문제는 대칭성 파티야. 그만큼 특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어떤 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심지어 이번에 푼 이 등차수열 얘 문제도 대칭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확률 변수 x랑 확률 변수 y가 등장했는데 자, 그들의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이게 M1이지. 자, 그 다음 등장한 게 M2죠. 얘가 시그마 1, 얘가 시그마 2인데 얘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얘의 확률 밀도 함수가 gx라 그랬어. 근데 여기에서 뭐가 같다고? 이게 같대. 그럼 뭐가 똑같다? 곡선의 모양이 똑같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미 기출에 나왔던 거야. 우리 문제 풀이 시간도 많이 했고 F랑 G는 결국 대칭축만 바뀌는 거지. 모양은 똑같고.
무슨 관계다? 평행이동 관계. 한 가지 더. 어차피 확률 구할 거야. 평행 이동하더라도 넓이는 불변. 평행 이동하더라도 넓이는 불변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조건 중에 F의 24랑 G의 28이랑 같대. 이발분도 똑같아. 오히려 좀 더 쉽게 출제된 게 7월 교육청이야. 자, 그래 놓고 요 문제가, 자, 가족권 보니까 M1부터 24까지, 그 다음에 28부터 M2까지 더한 게 결국 얼마다? 0.95444. 0.5를 넘어. 자, 그럼 내가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이해해 봐야 되겠어. 그래서 먼저 fx를 그렸어. 이게 fx야. 자, 그러면 이게 M1이지. 대칭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gx를 그려나가는데 gx는 이 곡선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왜? 표준 편차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온 거밖에는 안 된다고. 둘의 관계가. 그 얘가 gx가 되는 거야. 얼마만큼 평행이 됐습니까? 그건 안 알려줬잖아. 그때 이거의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야? M2가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어떤 조건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면 가조건이지. M1부터 어디까지? 24까지의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28부터 M2까지야. Y. M2까지가 0.9544야. 그러고 나서 24랑 28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24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면 되겠지. 그럼 24라는 위치는 어차피 F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24가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그치? 근데 24가 만약에 여기야. 얘를 처음에 여기다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G28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G28은 어디예요? 자, 조금만 위로 올릴게. 이게 겹칠까봐. 자, 24가 만약에 M1보다 왼쪽에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같은 선을 딱 이었을 때 이게 F의 24니까 이게 28이거나 이게 28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잘 봐. 24부터 M1부터 24까지니까 이렇게 되지를 않네요. 그쵸? 선생님 조건을 잘못 봤어. 미안해. 24부터가 아니라 M1부터 24까지니까 24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치? 미안해.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한다. 자, 그럼 봐봐. 24가 이런 데 있어. 그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위치를 줬네. M1부터 24까지라고. 그치? 내가 잘못해놓고. 자, 그럼 이만큼의 넓이잖아. 그럼 이만큼의 넓이 더하기. 자, 그 다음에 28이랑 같아야 되지. 그럼 이게 F의 24니까 같은 위치선을 그어주면 되잖아. 그럼 이게 28이거나 이게 28인데 줬잖아, 그치? 28부터 M2까지라고. 그럼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28이란 얘기야. 그치? 오케이, 됐어. 그럼 이게 F의 24고 이게 F의 G의 28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랬어. 28부터 M2까지래. 그러면 24까지랑 28부터 M2까지 이걸 더했을 때 얼마다? 0.9544다 이거야. 근데 보니까 결국은 대칭성이라 했잖아. 평행이동 넓이는 불변하잖아. 그럼 이 상태로는 지금 이분포에서 이 넓이 보고 이분포에서 이 넓이 보는 거는 쉽지 않잖아. 근데 여기 이어보면은 결국 이게 같은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간격이나 이 간격이나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평행이동했으니까. 대칭축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얘. 왜? 이게 대칭됐다. 이 점과 이 점은 이 점에 대해 대칭됐다. 이 점도 이거에 대해 대칭됐다. 이거잖아. 그러면 네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끌어모으면 결국 이 넓이 있죠.
그 넓이는 요거잖아. 평행에서 옮겨오면. 그러면 0.9544니까 이거의 반. 0.4 얼마야? 7. 0.472가 되겠지. 아닌가? 잠깐만. 2, 4, 8에 15, 27에 14에 14, 27, 4775. 4772. 그치? 4772. 그래서 여기가 0.4772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를 준 거구나. 0.4772라고 M1부터 24까지가 0.4772다. 또는 이 값이 0.4772입니다. 를 준 거잖아. 그래놓고 한 가지 더 찾아야 되겠지. 잘 봐. 24랑 28이랑 같은 위치에 있대. 근데 이 곡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왔잖아. 근데 여기 선대칭이고 여기 선대칭이잖아. 같은 값이야. 그럼 얘와의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중점은 결국 얘네들의 합하면은 52고 50이 나오면 26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의 대칭이니까 M1 더하기 M2 역시 얼마여야 한다? 52여야 한다. 요거 하나를 찾게 된 거지. 그러면 M1 더하기 M2는 얼마가 된다? 52가 된다까지 일단 찾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한 가지씩 더 P M1부터 X가 24까지가 얼마다? 0.4772다. 두 개 찾은 거야. 그러면 아직 우리가 시그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어. 자, 그래서 무슨 조건 줬어? 나 조건 줬어. 나 조건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확률 변수 y가 36 이상일 넓이, 그 확률은 24일 확률에서 1 뺀 거래.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지. 24랑 36이 어디 있는지 봐봐. 24가 여기 있거든? 그럼 24가 여기에 있어. 그럼 24보다 어떤 확률이야? 큰 확률이야.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이만큼 전체에다가 저기 P, Y가 3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1이래.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을 뭐 해줘야 돼? 채워줘야 되겠지. 역시 넓이는 불변. 그러면 그 36이라는 것은 얘를 그대로 이쪽으로 디벨롭 시키면은 1로 오는 거 맞지? 그럼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36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나왔다. 28과 36의 뭐가? 중점이 누구다? M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대칭성이죠. 자, 그럼 봐봐. 36이랑 28의 중점이니까 4에다가 64지. 그럼 이거의 중점이 얼마야? 32다. 그래서 M2가 얼마로 결정되는 거야? 32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M1은 얼마인 거야? 20인 거지. 그래서 20부터 24까지의 확률이 얼마다? 0.477이다. 그래서 자, M1이 얼마가 되는 거고? 20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면은 이 확률을 구했을 때 4에다가 표준 편차인 시그마 1을 나누었을 때 이게 얼마다? 0.4772가 나오려면은 얼마니? 2죠. 그러니까 시그마 1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2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마지막에 뭘 구하랬어? 18부터 21까지를 구하랬죠. 18부터 21까지를 구하라 했으니 결국 다 나온 거지. 그러면 여기가 20이고 18 여기 21이야.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얼마니까? 1이지. 나누면 2야. 그래서 0.5.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외우고 갈게. 2지. 1이야. 1시그마 0.5시그마 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시그마 0.5시그마 해버리니까 얘가 지금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이 확률이 되는 거지.
두 개를 더하니까 8, 2, 3, 5 해서 0.5328이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다? 결국은 정규분포인데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다. 그 두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그 두 개의 시그마가 같다? 결국 뭐다? 곡선의 모양 같다. 그럼 두 개는 평행이동 관계다. 결국 넓이를 다룰 거다. 그 넓이는 평행이동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살핀 다음에 마지막 뭐 계산한다? 확률 계산하는 이런 문제다.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소재고 맞추셨어야 하는데 틀렸더라면은 아직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는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결전의 순간은 아니잖아. 그치? 반성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쵸? 너무 이렇게 못 봤다고 막 낙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럼 칠판 지우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1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이 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죠. 아까 우리가 풀었던 17번 문제와 비교했을 때 저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라고 주어진 것보다는 우리가 19번 문제를 봤을 때 안심이 되는 건 어차피 저 수열에 대해서는 다 안다. 그쵸? 다 알고 있어요.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1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수열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1, 3, 5, 7, 9. 그냥 홀수들이 계속 나열이 된다. 라고 파악이 끝나버리잖아. 근데 아까 같은 그 문제는 그게 안 돼버리니까. 그치? 그게 좀 짜증났던 거고 그런 추상적인 문제에서는 그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복습했고. 그때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의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푼 학생이 있다면 사실 어려워서 막 이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그냥 짜증나는 거야. 와, PN. 그냥 보면 막 짜증나지. 이것만 보면.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일단 이 자체가 수열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좌표를 얘기하고 있고 그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건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요. 이 위에서 만들어진 그 an하고 an 플러스 1은 여기 수열이죠. 이 구간 내에서요. 이 위에서 설명한 그 점들에서 두 점을 이은 선분과 일치할 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야. 그럼 결국 이 그래프가 직선들로만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잖아. 직선들로만. 왜? 선분들과 다 일치한다며.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뭐 해야겠다? 결국 이 문제는 수열 문제가 아니야. 등차 수열 문제가 아니야. 뭐야? 수열 등차? 등차 수열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내가 구해야 하는 것, 좌표죠 일단. 좌표야. 자, 그럼 잘 봐. P1이라는 좌표는 줬어요. 1,1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PN의 X좌표는 AN이래. 그러면은 P2를 안 줬었는데 이때 X좌표는 얼마라고? A2라고. 그럼 A2니까 이미 등차 수열이가 1, 3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얘를 몰라. 근데 문제에서 줬어. 그때 뭘 줬냐면은 PM 플러스 1 이거의 기울기가 항상 얼마냐면은 2분의 1에 AM 플러스 1이래. 그러면 기울기를 재려면 여기에서 P1, P2에서 이거에서 얘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할 수 있다란 얘기고 얘를 구해보게 되면 결국 이거의 차이는 항상 공차잖아. 왜? 이 X 좌표들을 쳐다봤을 때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니까. 자, 그러면은 계속 여기를 구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죠. 자, 그럼 잘 보세요. 1, 3이야. 그래서 1, 3인데 여기가 차이가 얼마야? 2지. 그러면 여기서는 네모 빼기 1이 2분의 1에 내가 지금 얘를 구하는 거니까 3 써주면 돼. 그러면 이 값이 결국 3이어야 하는 거니까 네모에 들어갈 말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은 그냥 서브로 주어진 거고 여러분한테 귀납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규칙을 발견해내라 라는 이야기고 결국 그래 봤자
1부터 10일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나열해봐도 괜찮겠지. 자, 그러면 P3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세 번째 항이니까 5가 될 거야. 그럼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얘 차이는 공차니까 무조건 2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말 몰라. y좌표 몰라. 근데 빼기 4야. 빼기 5야. 뭘 하는 거야? 5 빼기 3에서 네모 빼기 4야. 이게 2분의 5야. 네모 얼마야? 9지. 그래서 이가 9야. 하나 더 해볼까? P4야. 얘는 7이지? 두 개 차이 얼마야? 2야. 그러면 네모 빼기 얼마 했을 때? 9 했을 때 이게 2분의 7이야. 그치? 그래서 넘어가면 얼마야? 16이야. 뭐 굳이 규칙을 본다라고 하면 이럴 수 있겠지? 여긴 등차수야. 그치? 여긴 뭐야? 제곱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P5는 얼마가 되고 9에다가 25가 되겠지. 5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P6은 얼마야? 11에 얘는 36. 6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려운 추론은 아니었죠. 그치? 자, 그래놓고 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1,1이거든? 삐뚤어. 자, 맨 처음에 1,1이야. 그치? 상황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얼마야? 3이야. 3,4야. 그치?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그려진 이 선분이 P1, P2일 거고, 자, 한 가지만 더 그려볼게. 이게 5야. 그러면 여긴 항상 2씩 벌어지지. 여긴 등차수리 날되니까. 근데 그 다음 걸 봤을 때에는 얘가 3,4인데 그 다음에 얼마야? 5,9란 말이야. 그럼 5,9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P3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인테그랄 1부터 10일까지 fx dx, 즉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이 선분과 같대. 그래프가.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는 거는 이 넓이들이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기울기가 계속 이미 주어져 있잖아. P1, P2의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3이거든 이거. 얘는 2분의 5거든. 기울기가 다르니까 사실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쳐다봤을 때에는 일직선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계속 다 뭐 하란 얘기야? 더 하란 얘기야. 이런 게 몇 개 생기겠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그려야 돼? 그릴 필요는 없어. 9, 11이야. 그럼 여기도 또 하나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만들어지겠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사다리꼴의 넓이만 더해주면 답이지, 그치? 그래서 5개의 결국 사다리꼴의 넓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좀 더 여러분들 계산을 시킨 거야. 왜? 등차 수열로서 귀납적으로 정의해서 이것들에 대한 규칙을 줬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이것을 저 상황을 이해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다 기울기가 다른 직선들일 건데 너네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계산해봐. 이식 구하지 말고.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게 다 2잖아. 그러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에다가 곱하기 요거 하잖아. 그치? 한번 구해보자. 여기 다 2니까 여기도 다 2잖아. 이것도 다 2고 2고 2잖아. 그럼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1. 나 얼마? 4. 그러면은 사다리꼴 하나는 1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면 전부 다 그게 공통인 게 2분의 1 곱하기 2까지는 다 들어가잖아.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뭐만 써주면 될까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만 계속 써주면 되겠지. 근데 그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다 y좌표들이잖아. 그러면 1 더하기 4 다시 보라색깔 구할 때는 4 더하기 9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거 쓰면 돼. 첫 번째 거 사다리꼴은 1 더하기 4.
두 번째 거는 4 더하기 9. 세 번째 거는 9 더하기 16. 그 다음은 16 더하기 25. 그 다음은 25 더하기 3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5개의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사다리꼴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 값 5죠. 이 값 13이죠. 이 값 25죠. 이 값 41이죠. 이 값 61입니다. 더하시면은 102가 될 거고 이렇게 더하시면 30이니까 43이죠. 그래서 5에다가 145가 되는 거야. 왜? 그 약분되니까. 정답은 145 해서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19번에 등장해서 뭐 어렵다라고 그냥 어렵게 보인다라고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문제 자체가 등차 수열 주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제곱한 것들에 대한 걸 바로 주지 않고 어떤 이렇게 귀납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써 내려가면서 규칙을 찾아내고 사실 못 찾았다 하더라도 그냥 10일까지니까 어차피 구간이 1부터 10일까지밖에 안 됐어. 그냥 뭐 해보면 돼? 다 써보면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함수가 결국 직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자 해서 구했으면 되는 문제였던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면서 자, 가조건 보니까 f'x, g'x 다시 말하면 f랑 g라는 함수를 준 게 아니라 도함수를 줬어요. fg를 준 게 아니라 이것의 도함수를 줬어.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조건 보니까 함수 fx의 그래프와 함수 gx 그럼 얘의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f는 몇 차 함수야? 3차. g는 2차 함수야. 그런데 이 나조건 읽어보니까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니까 얘의 선지를 먼저 쫙 보고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는데 잘 봐. 결국 얘도 곡선이고 얘도 곡선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3차 함수고 얘가 2차 함수인데 얘가 만약에 3차랑 직선이면은 나름 3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내가 그래프 그려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걸 각각의 함수로 인식해서 이들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보냐면 얘를 아까도 얘기해서 14번에서 각각의 함수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차의 함수를 본다지. 차의 함수를 본다야. 자, 무슨 얘기냐? 얘랑 fx랑 g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가 이걸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결국 얘하고의 교점 실근이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는 접점, 하나는 교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두 그래프를 내가 좌표 평면에 같이 그려서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사실 이거는 fx 마이너스 gx는 제로 또는 gx 마이너스 fx는 제로 라고 고쳐버리고 이걸 역시 아까처럼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인식한다면 결국 얘는 3차 함수일 것이고 거기다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면 되는 거 아니니?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하고 한 점에서는 접할 거고 한 점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거지. 왜? 이방정식의 실근이나 이방정식의 실근이나 똑같으니까. 결국 차의 함수를 본다. 근데 그걸 못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 F0 빼기 G0, F2 빼기 G2, FT 빼기 GT, FX 빼기 GX. 너 FX, GX 각각 보지 마. 하나의 함수로 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고 이걸 봤다면 쉽게 푸는 거고 이걸 못 봤다면은 조금 돌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돼야 되나? 응? 만나나?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결국 왜 내가 차이를 봐야 되느냐? 물론 이 문제를 대놓고 문제에서 hx라 하자. fx 빼기 gx를 hx라고 놓자. 라고 써줬다면 다 그렇게 했겠지만 그걸 네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엄하게 이걸 또 쪼개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볼게. 일단 선지를 보기 전에 F'X랑 G'X가 나온 거 맞지? 그러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고 자,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2X거든? 그러면 얘는 F의 도함수고 얘도 G의 도함수지. 그러면 F라는 함수는 2차 함수니까 0하고 4야. 그 다음에 G'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0이지. 그러면 도함수가 나온 목적은 부호 표시. 그러면 여기에서 뭐 가죠? 극대.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 함수가 F라는 함수고 이 함수가 G라는 함수 그래프 개형까지는 됐어. 근데 이렇게 가지고 놀 거 아니라고. 결국은 너네한테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각각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함수로 인식하자. 아까 14번이랑 같이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hx라고 그냥 놓고 선생님이 풀 거야. 자, 그 전에 기억 선지 좀 보자. 자, 기억본 보니까 두 함수 fx, gx는 모두 0에서 극대입니까? 네. 너 두 함수 그래프 해석할 수 있니? 물어본 거죠. 극대 맞고요. 극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그냥 너 도함수식 볼 수 있어? 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니은번부터 봐야 되는데 자, 니은번 보니까 뭐 F0 빼기 G0 곱하기 F2 빼기 G2 곱이 0이냐 둘 중에 적어다는 0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건데 잘 봐. 그 반문이 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이제 나조건을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나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x랑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다시 한번 복습.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둘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 뭘 만든다? 차이 함수 만들었다. 그러면 fx식 만들 수 있잖아. 뭐 하면 돼? 부정적분. gx도 부정적분. 그러면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c1.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2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차이 함수 만든 거니까 결국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라는 이야기는 내가 fx 빼기 gx라는 것 자체를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hx라는 함수는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그리고 너랑 빼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서 c1 빼기 c2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바로 나조건이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해석해 봅시다. 얘네들이 만난다거든. 그럼 만난다라는 거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C1이야. 그러니까 방정식 활용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C2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나겠습니까? 함수를 재조합한다.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넘어갈게. 마이너스 x야. 그리고 나면 C2 마이너스 C1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얘랑 뭐 하면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럼 이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랑 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함수를 그린다. 그럼 이 함수는 미안해. 여기 제곱이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x제곱 3분의 1로 묶으면 그럼 뭐가 나와?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미 x축에서 0에서 접해. 그리고 3에서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프였던 거 아니야. 그때 이 C2-C1이라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극대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극소에서 접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C2-C1이 0이거나
또는 이 극소되는 지점을 구할 수 있게 되지. 자, 결국 여기는 2대 1의 비율을 가지니 이 값이 2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2일 때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거든.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야. 따라서 C2 마이너스 C1이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야. 근데 이 C1, C2가 0인지, 자 이렇게 쓸게. C1 마이너스 C2가 0인지 C1 마이너스 C2가 3분의 4인지는 결정이 안 된 거지. 근데 이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줘야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니은에서 이런 발문이 등장하는 거야. 야, F형 빼기 G형, 야, 그거 H0이지. 고칠게. 자, 그 다음에 F2 빼기 G, 그냥 H2지. 야, 이거 0이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0이니? 이걸 묻는 거야. 그러면은 0을 집어넣었어. 그럼 뭐야? 얘는 C1 마이너스 C2야. 곱하기 H2는 넣어보면 3분의 8이고 거기다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C1 마이너스 C2니까 3분의 4거든. 3분의 4에다가 플러스 C1 마이너스 C2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여기가 3분의 10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3분의 4. 자, 그러면 이게 빵이니? 라고 했을 때 C1, C2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였잖아. 그럼 만약에 0이라면, 얘가 0이라면 이미 0이지. 성립해. 이거여도 성립하고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C1, C2가 3분의 4라면 이 값은 0이 아닌데 이만큼이 3분의 4니까 마이너스니까 두 개 더해서 뭐 돼? 0대.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든 관계없이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참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디귿번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주고 있냐면은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만큼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차의 함수 잡았던 거 있지. h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자, 물론 이걸 봤을 때 아까처럼 또 우함수, 기함수 떠올릴 수 있지. 근데 이게 아니라면 빨리 버려야 돼. 자, 그래놓고 이 값이 2로 딱 결정됩니까? 이 얘기거든. 근데 지금 fx-gx는 결정이 된 함수가 아니야. 왜? C1마 C2가 결국 너네한테 마 3분의 4일 수도 있고, 아니 C1, C2가 0일 수도 있고 C1마 C2가 3분의 4일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뭐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야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설정을 한번 해줄게. 어떤 설정이냐면 이런 얘기를 준 거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x, 이거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t라고 놓으면 되겠죠. 여기는 내가 hx를 fx-gx라고 놨으니까 dt,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때 ht의 dt는 2야? 이것만 좀 해봐봐.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물론 얘 기하적 판단을 해봐도 괜찮겠지만 모르겠는 학생은 잘 봐. 결국 이 ht가 마일부터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0이 되거나 양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를 생각해봐. 조건이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항상 여사건 생각해봐봐. 결국 음수가 되면 안 돼 이야기야. 음수가 되면 안 돼 이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네가 그래프를 관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hx라는 그래프가 여기 있잖아. 그럼 hx라는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얘는 이 c1마 c2 때문에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다시 말하면 Y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고 그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0이거나 3분의 4거나. 그럼 모르겠으면 0일 때 넣어보고 3분의 4일 때 넣어봐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풀어볼게.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얘를 먼저 그려. 얘를 결정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이니까 아까랑 봤듯이 0일 때 접하죠. 그리고 아까 인수분 해놨잖아. 여기에서 3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일단은 그려졌던 건데 이거를 C1, C2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원래는. 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긴 해. 근데 일단은 저거에 구애받지 않고 풀어볼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를 찾아. 이게 H, T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HT라는 건 이것까지 써야 되니까. 지금은 이게 0일 때의 상황을 본 거지. 그치? 자, 지금 이 경우는 C1, C2가 0인 상황을 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적분상수야. 적분상수는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부정적분이잖아. 그래서 그것들 갖다가 막 평이동시키는 거잖아, 관계가.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얘를 위아래로 평이동시킬 수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라는 위치를 찾고 싶어. 그러면 비율관계 사용하세요. 요 값 얼마죠? 2죠. 그러면 극대, 극소, 중점 1이죠. 그러면 이게 1대 1대 1이니까 자, 여기서 평행한 접선 그려주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딱 여기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모든 실순위가 사실 이쪽으로 가든 항상 양수여야 돼,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쪽을 만약에 관찰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에서 만약 0까지 잡아버렸다고 해봐봐. 그게 뭐야? 정적분하면 음수잖아.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올려라 이거야. 얼마만큼? 이만큼. 됐어? 이만큼을 뭐 해줘라? 올려주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올리면 결국은 이 값만큼을 올렸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얘는 평이동 된 거고.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 해야 돼? 3분의 4만큼. 따라서 얘를 그대로 올린 거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될 때 3분의 4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계산이지,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나온 저 함수식 갖다 쓰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다가 결국 여기다가 x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플러스 3분의 4. 그럼 이 값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쓰면 기함수 갖다 버리자.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아니야, 2배로 고칠게. 미안해. 2배에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에 3분의 4의 dx다. 요 값을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2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3승 더하기 3분의 4x 이렇게 되면서 0부터 1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 3분의 1 들어가면 3분의 4 해서 이 값이 얼마야? 1이지. 정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결국 fx라는 함수와 gx라는 두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위치 관계를 준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어떤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두 개가 딱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접한다라는 것쯤은 판단을 했을 거야. 근데 이 접함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평면상에다가 얘를 그려놓고서 그 위치 관계를 보는 거라는 건 쉽지 않다야. 그래서 뭐로 본다? 차이 함수로 본다. 그럼 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x축과의 관계로서
돌려서 좀 더 쉽게 그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요게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여러분한테 뭘 준 겁니까? 함수식을 안 주고 도함수식을 주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적분상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fx는 원래 이 gx는 단 하나로 결정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적분상수가 나와 있고 적분상수가 나와 있었는데 이들을 차이함수 말다 보니까 얘가 단 하나로 결정이 안 되더라 이거지. 나름 그래서 이거의 후보군을 줄여준 거야. 어떻게? 접한다라고. 두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후보가 0 또는 3분의 4였던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 나 조건에 모순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니은번 풀 때에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저런 발문이 나오는 거고, 디귿번에서는 결정이 안 됐으니 이거로서 결정을 시켜준 다음에 확정값을 내세요. 이렇게 해준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칠판 정리하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자, 등차수열 문제가 벌써 세 번째예요. 자, 우리가 17번 문제를 풀 때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발문이야. 상대적으로 그 앞에 있었던 19번 문제를 읽었을 때에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은 미지수가 두 개죠. 공차랑 기준항을 줬기 때문에 사실 이 발문을 읽을 때하고 이 발문을 읽을 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더 커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두 번째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9월 평가원하고 수능을 준비한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더 준비하고 있다면 결국 이 조건은 이 등차수열의 첫항과 공차 이렇게 주어진다 한들, 17번처럼 주어진다 한들, 예를 들어 17번을 예로 들면 그 첫항과 공차 자체가 결국은 그 가나 조건을 해석했을 때 나오는 거죠. 합조건,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A7이 A6 더하기 A8과 같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명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첫항과 공차가 나왔듯 이 문제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등차수열은 첫항은 양수라는 건 줬고 공차가 마이보다 작다라는 건 줬지만 추상적이죠. 근데 BN이라는 수열이 소개됐어요. 그럼 AN이라는 수열은 서브예요. BN이라는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될 때 그리고 이 AN이라는 수열과 엮어져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이 이 AN이라는 이 수의 부호에 따라서 BN이라는 게 구갈에 따라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BN이라는 수열의 합 SN이라고 주고, 그래놓고 이제 BN이라는 수열의 대소비교라고 있는데 그게 5번째랑 6번째. 그 다음에 그 BN이라는 수열의 5번째 항까지의 합과 9번째까지의 항까지의 합이 다 0으로 뭐하다? 동일하다. 이제 이 조건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내가 이 수열에서는 AN이라는 수열이 소개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이 소개되어 있어. 그럼 AN이라는 수열은 고작 해봐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제 풀 때 첫항이 음수다, 양수다 이 조건까지,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까지 일단 제시가 된 거지. 그리고 등차수열이다. 그럼 BN이라는 수열이 이제 메인 수열이 되겠죠. 서브 수열이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자, 만약에 AN이라는 이 숫자가 양수거나 0이라면은 BN은 A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N이야. 마이너스 2분의 N이야. 근데 만약에 AN이라는 이 숫자가 음수면 그 BN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AN 더하기 2분의 N으로 정의해 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일단 B1이라고 하는 거는 A1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A1이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B1은 여기에 대입되는 거고 그냥 A2,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근데 선생님 B2를 써보려 했어요. 근데 B2는요 결국 내가 이 지금 모르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A1, A2, A3, A4, A5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얘는 분명히 플러스라고 줬는데 이 다음은요 공차가 마일보다 작으니까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고 얘도 어느 숫자인지 모르니까 지금 변수 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얘가 양수냐 음수냐? 모르겠어요. 얘가 양수야. 그럼 또 양수 음수겠죠? 얘가 음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음수겠죠? 근데 그걸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을 케이스 분류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언제부터 음수가 되는지 그거를 계속 케이스 분류해서 이들을 작성해 내야 될까요? 이거잖아. 근데 그러기 싫다 이거잖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이 문제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구하는 게 마지막 보면은 BN70보다 마7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B7, B8, B9거든?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부터 써 내려가고 싶겠지. 그럼 기준항이 명확해야 되잖아? 그치? 명확하지가 않아. 이 수열 자체가 서브 수열이. 그럼 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니까 내가 이걸 쓰고 싶지만 다 케이스 분류하는 건 싫다 이거야. 그럼 조건을 봐야 돼. 그러면 분명히 이것들을 그냥 막 나열하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들에 대해서 나온 게 뭐냐면 가조건을 봐봐. B5랑 B6이랑 크기 비교를 해놨어. B6이 더 커야 한대. B6이라는 게 더 커야 하고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니까 이 수열을 5번째까지 더한 것 SO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더한 것 그 값이 모두 다 0이래. 그럼 봐봐. 얘는 어쨌든 그냥 대소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얘의 부호와 관련이 있겠지. 왜? 잘 봐. 지금 여기 있는 이 네모 박스 친 이 부분에는 내가 AN이라는 수열의 부호만 알면 결국 전부 다 BN들을 AN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현재 AN은 모르는 문자가 두 개야. 기준항도 모르고 공차도 몰라. 그러면 이걸 풀었을 때 가조건을 풀었을 때 분명히 이들의 부호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고 얘는 등식이 두 개인 거잖아.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거,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게 얼마다? 0이다라고 준 거잖아. 그러면 등식이 두 개고 모르자 두 개니까 AN 수열 다 파악되지. 그럼 이 수열이 다 파악되는 순간 BN이라는 수열도 다 파악되는 거지. 마지막 답 내는 거야. 결국 아까 17번 문제랑 사고방식이 비슷해. 얘가 조금 더 난이도는 어렵지만은 27번 문제도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공차랑 기준항에 대해서 주지 않았어. 그럼 이것들을 어떤 그때는 등차 수열의 합과 절대값 붙인 이것들의 수열의 합 조건으로서 그 두 개의 합이 84로 일정하다라는 걸 해석하다 보니 두 개가 나왔듯. 너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해봐 이거야. 기준항처럼 그냥 수를 막 나열하는 게 아니야 이거지. 그러니까 수열이 규칙을 쓴다고 해서 그냥 막 나열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물론 기준항이 있고 그게 규칙을 안다라고 치면 아까 우리 19번 문제처럼 그렇게 딱딱딱 균합적으로 정의가 돼 있고 첫항 딱 주어져 있고 그렇게 수가 나열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발견해 가면서 쓸 수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냅다리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거지. 이들을 다 케이스 분류할 수 없다면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B5하고 일단 B6을 관찰해야 돼. 아니 선생님 근데 B2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는데 A5는 안다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A6는 부호를 안다는 건가요? 모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하는 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이거고 문제의 조건에서 그걸 쓰라고 줬으니까 얘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납득되는 당위성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B5하고 B6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얘는 이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가 분명히 얘네는 공차가 음수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점점점 이 숫자들은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AO하고 AU한테만 집중한다고 하면은 이게 플러스 플러스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수 있겠죠. 신난다고 맞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공체가 음수니까요. 그럼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될까가 세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 경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석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딱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풀게 되면 AN 수열의 기준항과 공체를 알 수 있으니 너 답 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와 보실 때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시험장에 선생님 같으면은 어차피 저 17번을 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딱 0이래. 그러면은 이게 부호 같을 때니까 그리고 이게 괜히 두 개로 주어진 거 아니니까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해볼 것 같아. 시험장이면. 그럼 무슨 없으면 그냥 이대로 쭉 끌고 나가면 되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세 가지 다 해봅시다. 첫 번째. 그럼 이때는요. B5가요. 양수잖아요. A5가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이쪽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B5는요. A의 6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6은요. 이것도 여기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결국 여기다 뭐가 됩니까? A의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6이다. 여기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7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2분의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만약에 이 둘을 대소 비교하라는 얘기는 내가 B6에서 B5를 빼면 되잖아. 차이를 보면 되잖아. 대소 비교는. 여기서 이거 빼니까 뭐 나와요? 공차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근데 얘 음수잖아요. 이것도 음수잖아요. 음수야. 그럼 B5가 더 커요. 그래서 모순이에요. 왜? A, B6이 더 커야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야. 그럼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B5하고 B6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A6이 전부 다 음수라면 여기서 뜨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A5가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2분의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게 둘 다 음수일 때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A6 플러스 2분의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시 이거의 비교도 B6 빼기 B5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 여기서 뺐으니까 공차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이거 빼니까 2분의 1 나오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 음수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B5가 더 큽니다.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플러스여야 하고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이 세 번째에 의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B5랑 B6이죠. B5랑 B6이에요. 자, 그럼 플러스가 들어갔을 때에는 결국 위쪽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A6 빼기 2분의 5가 될 거고 B6은 음수니까 밑에다 대입하면 A6 플러스 2분의 6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숫자에 대해서 얘는 더했고 2분의 6을 얘는 뺐어요. 그러니까 B6이 더 크죠. 그러면 이거는 맞다야. 따라서 결국 뭐가 맞았다? 여기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가 맞았다는 얘기고 이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얘는 기준항에도 없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첫 번째부터 쫙 수열을 나열해 가면서 뭔가 비례를 찾아나기는 힘들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중간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당위성은 바로 조건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보면 AN이라는 수열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1, A2, A3, A4, A5, A6 딱 이거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플러스니까 어차피 이쪽에서 작아지는 거니까 다 플러스예요. 여기부터 음수니까 계속 마이너스로 진행한다 이거죠. 등차 수열이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나열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나조건 이걸 쓰시게 되면은
S5 이만큼 더한 게 얼마다? 빵이다. 그 다음에 이만큼 다 더한 것도 얼마다? 빵이다. 쓰게 되면 등식이 두 개 만들어지죠. 근데 그들이 전부 다 A에 대한 식이니까 다 AN 알아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나열해 봐야 돼요. B1 그러면 이번에는 A2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B2 이거 양수니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A3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는 거죠. 나열할 때 왜 계속 나왔는지 알겠죠? 자, B3예요. 그러면 A4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B4 얘는 A5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는 거고. 자, B5 A6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여기부터 경향이 달라지는 거죠. B6은요. 결국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래서 B6 같은 경우는 A6 더하기 2분의 6이 되는 거고요. 다음 B7, B8, B9까지도 역시 대입하게 되면 얘는 A7 더하기 2분의 7, A8 더하기 2분의 8, A9 더하기 2분의 9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다 나열을 한 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S5까지 했을 때 0이다. 그럼 이들을 다 더한 거니까 A2, A3, A4 등차 수열에서의 몇 개의 합이 등장했고 마이너스 2분의 분자만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15. 이 값이 얼마다? 빵이다. 그럼 몇 개의 합이 등장한 그 순간 다 어디로 바꿔라? 등차 중앙의 포인트 맞춰라. 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2, 6, 얘의 중점은 얘. 너와의 중점도 너. 그러면 2A4, 2A4, 4A4, 5A4. 5A4가 얼마다? 마인 2분의 15다. 따라서 AF4가 얼마다? 2분의 3이다라고 하면서 기준항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공차만 알면 끝나는 거 맞죠? 자, 그랬을 때 안 쓴 게 뭐였냐면은 이만큼이 빵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도 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남은 부분인 이만큼도 얼마셔야 될까? 빵이셔야겠죠. 자, 그래서 얘가 빵이다만 풀면 끝나요. 근데 얘도 몇 개의 합이 등장할 것 같은데 이거의 중점 보니까 15야. 2분의 15야. 별로 아주 좋지 않아. 그러면 기준항을 갖다가 다시 펼치세요. 그럼 이거 다 A4로 기준항 잡으면 4A4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여기다는 2D, 3D, 4D, 5D 한 거잖아요. 그러면 2, 3, 4, 5, D 한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5, 14D가 돼요. 그죠? 그 14D에다가 또 더해야죠. 얼마 더합니까? 2분의 15, 15, 15, 15 얼마입니까? 15, 15, 30이죠? 이 값이 얼마다? 빵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자, A4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었어요. 그럼 6이죠. 6이고 얘가 15죠. 그러면은 21이죠. 그래서 14D가 마이너스 21이다. 따라서 D값은 마이너스 14분의 2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 이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수열을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수열 BN의 합이 마 7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SN이 마이너스 7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N의 결국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될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AN 수열과 BNN 수열을 파악했다라면 이제 답을 내는 과정이 여기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B1부터 B9까지는 다 나열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열에 대해서 어디까지 더해야 돼? 이건데 사실 이게 B1부터 시작해서 BN까지를 다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S9가 얼마랬어요? 빵이랬으니까 이만큼까지는 빵이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걸 쫙 썼을 때 S를 써내려갔을 때 이렇게 씁시다. 요 S9까지는 일단 내가 계산해 놨잖아. 얼마라고? 빵이라고.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수가 오는지도 알잖아. 전부 다 이제 뭐니까? 음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숫자들을 써내려가면 되겠죠. B10, B11 해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야. 그럼 B10은 뭐가 되냐면은 A의 10 더하기 2분의 얼마가 됩니까? 11이 되는 거예요. 그죠? 2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0. 자, 그 다음에 A의 11 2분의 11 이렇게 써 내려가지겠지. 그러면서 요게 그러면 뭐가 되는가? B10 이게 뭐가 되는가? B11 이걸 몇 번째까지 더해야 마 70보다 작아지니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계속 더하기로 들어갈 것이고, 그치? 그래서 10일 때 10이고 11일 때 11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잘 봐.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써내려가 보면 2분의 12다. 이렇게 써진 얘가 B12야. 근데 어차피 AN이라는 수열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들도 이제 막 계산을 하기에는 좀 그래. 근데 객관식을 보면은 숫자가 21까지 먹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사실 다 나열해 봤어도 이제 괜찮은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A10 더하기 2분의 10인데 A10항 이거 알 수 있죠? A10항이라고 하는 것은 A11항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맞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내가 여기서 공차가 얼마랬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그랬어요. 그럼 4번장을 알고 있으니까 얘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n번장이라고 봐야고 싶은데 잘 봐. 여기 지금 S9까지 카운팅을 해놨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센 다음에 다시 넘버링을 해주면 되거든요. 새로운 수열을 다시 잡습니다. 즉 B10을 내가 지금부터 C1이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할게. 왜 여기까지는 빵이니까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야. 다음 얘를 C2라고 처리하고 얘를 C3라고 처리할게요. 그러면 CN이라는 수열로 새롭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 넘버링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구하는 거는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차이가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9 이렇게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버링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럼 CN이라는 이 수열에 봤을 때 이게 첫 번째일 때 10이고 두 번째일 때 11이잖아요. 그럼 이 수열을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A10이죠. 그럼 A10이니까 이 수열의 첫 항은요. 뭘까라고 보면은 결국 이 수열에 대해서 A 10번째 항이니까 10번째 항은 2분의 3으로부터 공차를 이게 공차예요. 몇 번 가주면 돼요? 6번 가주면 되죠. 그래서 보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9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2분의 9니까 2분의 18, 15. 그래서 얘는 첫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5면서 자 볼게요. 얘는 계속 몇씩 증가합니까? 2분의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씩 계속 증가하고 여기는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수열이 만들어질 때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씩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씩 줄고 2분의 1 더한 거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통째로 봤을 때 결국 이것들에 대한 공차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단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CN이라는 이 등차 수열을 만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수 있어? 몇 번째까지 더해야 마 70이지? 어차피 여기는 빵이니까. 자, 그래서 등차수의 일반항을 쓰면 되겠죠, 여기서. 일반항은 어제 공차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n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차
n 그 다음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미안해. 야, 15가 아니야. 그치?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봤을 때 이만큼이 마이너스 2분의 15잖아요. 2분의 3에다가 여기가 처리한 게 거기다 2분의 10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0을 더한 거지.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CN이라는 이 수열은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이야. 합인데 왜 일반항을 세우려고 그래? 그치? 합이지. 몇 번째까지 더해야 마치 1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얘가 첫 항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래서 일반항 씁시다.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2분의 SN 미안해. SN 아니야. TN이라고 합시다. 왜 TN이 없으니까. 이거는 CN이라는 수열의 합이야. 됐어? 자, 그러면은 이 등차 수열의 합의 식의 구조는 결국은 여기가 2분의 공차죠.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들어가면 되고 an이라고 썼을 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결국 이게 C1은 T1과 같으니 결국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2n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분의 5 나오는 거 맞지? 결국 이 값이 언제 70보다 마치 70보다 작거나 같아진 일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n 제곱 플러스 2n이 언제 70보다 크거나 같니? 그런 n은 누구니? 이걸 보는 거고 그러면 n 제곱 플러스 4n이 2 집어넣으니 2 곱하니까 140 이상이 되니?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2차 부등식을 푼다기보다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10을 딱 집어넣으면은 얘가 14죠. 그럼 140 되죠. 그러니까 10부터 되는 거야. n이 10부터 됐을 때 등호가 딱 성립해지고 n이 11이어도 되고 n이 12여도 되고 즉 10 이상인 자연수일 때에는 결국 이게 다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을 보는 거니까 난 10이라고 카운팅하면 답을 10으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본 거는 이 CN이라는 거 몇 개 더해야 돼 라고 했을 때 10개 더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지금 몇 개를 더 더한다? 10개를 더 더해져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때 9개까지 우리는 더해 주셔야 이 n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n 값은 얼마가 된다? 19가 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결국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7번 문제와 동일하게 어떤 등차 수열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인 공차 그리고 기준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추상적이었어요. 결국 이것들이 나온 그 곳이 어딘지를 보시면은 이 조건을 해석하는 거야. 17번이랑 똑같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해 보셨어야 되고 만약에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보는 7월 교육청이 나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9월 평가 수능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한 문제를 더 연습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연습하고 나면 17번 그리고 당장 나온 21번 이것 두 개 연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에서 또 공부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여기까지 0이라서 그 다음에 몇 번째까지 더해야 하지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B10번째 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헷갈려. 그럼 새로운 넘버링을 붙여서 이 수열만 바라보면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도 같이 기억하시고. 알겠지?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서 우리 7월 교육청 나형 21번까지 객관식 모두 마무리 지었고 쉬었다가 주관식 주요 문항 문제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